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명상을 잘 배워서 이제 명상을 좀 실천을 해서 마음의 변화를 보고 삶이 더 수월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더 충만한 삶을 만족한 삶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이 마음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그런 이 모든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저는 계속 매일 명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른 법을 배워서 실천하면 그럼 당연히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점차적으로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보람 있고 이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시대의 유일한 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칠지자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세가 우리의 태도를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으면 이런 상태면 약간 어둡고 또 우울한 상태거든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오만할 때 어떻게 자세를 가질까요? 약간 이렇게 가지거든요. 약간 우리가 이제 오만할 때 자세가 저절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세가 이렇게 변해지고 또 약간 이제 이쪽으로 기울으면 그럼 약간 분노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명상할 때 이쪽으로 기울으면 이제 약간 분노나 방편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또한 이쪽으로 기울이면 그럼 이 집착 또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은 이 분노와 증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코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친 막힘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미세하게 막힐 때가 많거든요. 거친 막힘도 우리가 방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의 기운하고 이런 우리의 미묘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약간 자세를 잘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자세만 잘 가져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만 마음에 두도 이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칠지자법은 비로자나 칠지자법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씩 배워서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조금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는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렇게 몸이 알아서 그 칠지자법을 갖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고 이제 먼저 배워야 되죠. 이제 그래서 7가지 그 자세의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약간 화살처럼 화살이 굉장히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르게 또 우리의 백회에서 실이 있으면 그 실을 이렇게 당기면 있잖아요. 그 실을 당겨서 약간 이제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바르게 이 척추가 바르면 맥이 바르잖아요. 맥이 바르면 그럼 기운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명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자연스러움과 익숙해지는 것 이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척추를 바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어깨. 어깨는 이제 주로 시작할 때는 뒤로 돌려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어깨를 내려놓을 때는 약간 여기에 그 스페이스 공간이 조금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면 그렇게 자세를 가지면 좋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숨을 쉬는데 약간의 지장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상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어깨에 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인이 있어요. 수인은 명상의 수인은 주로 두 가지로 말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ಧ್ಯಾನ 무드라라고 이제 우리 선불교에서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이제 이 양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 양 엄지 손가락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느슨하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좀 뛰게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느슨하거나 혼침이 오거나 그리고 너무 긴장 상태라면 노력이 너무 세면 여기에 너무 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약간 1,000원짜리가 여기 1,000원짜리를 들고 있듯이 1,000원짜리는 너무 싸죠. 10,000원짜리로 합시다. 10,000원짜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돈 많으면 50,000원짜리 해도 되고요. 아무튼 그 10,000원짜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들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그래도 같이 붙어 있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여기 밑에 내려놓거든요. 우리의 무릎 위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뭐랄까 이거는 이제 선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선수인. 메디테이션 무드라라고 하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해서 이 선수인을 가집니다. 상관없어요. 오른손을 위에 하든 왼손을 위에 하든 그 뭐 별 상관없어요. 또 바꿔도 돼요. 하면서 바꿔도 돼요. 뭐 특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바꿔도 돼요. 아무튼 이게 이제 한 가지 무드라. 두 번째 무드라는 마음을 쉬는 무드라. 이거는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롱첸파 그 탱화를 보면 롱첸파는 이제 너무 위대한 닉마파의 스승이었는데 롱첸파는 항상 이 수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거는 마음을 쉬는 무드라. 그래서 이 무드라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어요. 무드라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마음에 미세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운에 미묘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드라를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드라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제일 명상에 적합한 무드라는 바로 이 선수인과 자냐 무드라 그리고 이 마음을 쉬는 무드라 이 수인을 이렇게 두 가지 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되고 뭐 때로는 뭐 땀이 너무 많이 나면 이렇게 여름에는 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잠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너무 막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혀를 말해 볼까요? 혀는 여기 이하고 잇몸이 이렇게 이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혀 끝을 살짝 얹혀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기운이 중맥에 흐를 수 있도록 이제
명상의 목적은 이제 밀교에서는 중맥을 타는 거거든요. 그 기운을 중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불이자각, 바로 이원성을 벗어난 이 뭐랄까 경계가 없는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혀를 가운데 넣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불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게 편안하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말해 볼까요? 이제 선불교에서는 보통 시선을 45도 아래로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여러 이렇게 시선의 여러 종류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눈을 감으면 조금 초보자들에게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을 감으면 사마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고, 눈을 뜨면 또 비파사나, 눈을 뜨면 굉장히 마음이 더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명상하실 분들은 눈을 주로 떠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할 때는 눈을 감아요. 그러면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도 눈을 뜨는 연습을 눈을 떠서 명상을 하는 연습을 해보면 상당히 혜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삶에서 눈을 뜨고 살잖아요. 그럼 삶을 명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눈을 뜰 때는 또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아래로 볼 수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코 끝을 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코가 납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코가 크면 또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코는 이제 코 끝을 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코가 작아서 코끝이 안 보이네요. 코끝을 보라고 하고, 이게 아래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5m 아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 바로 보거나. 바로 보는 것은 이제 제가 아주 선호하는 그러한 그 시선의 방향인데요. 이것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마음의 본성 수행할 때 특히 활용을 하는 마음의 본성 수행할 때는 마하무드라, 적첸 이런 수행할 때는 바로 보거나 아니면 위로 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명상할 때. 그럼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고 명료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형상 명상할 때는 무엇을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이것은 보통 명상할 때는 그 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에 집중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혼침이 올 때나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어두울 때는 눈을 이렇게 위로 보면 이렇게 혼침을 조금 깨지거든요. 그렇게도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턱을 말해 볼까요? 우리 턱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약간 턱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이게 이 머리와 척추와 연결이 잘 돼요. 그러면 뇌에도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석굴암 부처님 보면 약간 이중턱이시잖아요. 이중턱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저도 이중턱인가? 나는 이제 이중턱, 삼중턱, 그리고 아예 턱이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과정. 이제 제가 뚱뚱해져서 아무튼 이렇게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에 그
기운이 잘 흐르고 이 명상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 주로 잘 까먹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처음에는 이것이 안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가 남았죠? 다리를 까먹었네요. 이제 다리는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결과부자죠. 결과부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뭐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범어로 하면 바드라 아사나라고도 하고 파드마 아사나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게 상당히 그 좋은 자세인데 뭐 결과부자는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몸이 유연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유연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impressionable, 이렇게 쉽게 변하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결과부자를 해 오셨으면 그럼 결과부자가 굉장히 쉬워요. 민규 림포체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결과부자를 하셔서 이 다리가 엄청 유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부자를 어렸을 적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힙 골반을 열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 힘들어요. 요가를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열 수는 있어요. 요가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자세가 이 결과부자 갖는 것만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열려고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치를 쓰거든요. 벤치, 이런 명상 벤치.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명상 벤치를 써요.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도 되고 그리고 이 결과부자 반가부자 있잖아요. 반가부자를 이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자세는 이것은 이제 그 왕의 자세라고 하는데 왼쪽 다리를 이제 이게 왼쪽 다리라면 왼쪽 다리를 여기 회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꿀 수도 있고, 뭐 보통은 여자는 뭐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뭐 우리 미륵불 같은 경우는 미륵불 티베트 불교 탱화를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뭐 미래에는 그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가 봐요. 아니면 미륵 부처님이 무릎이 좀 아프셔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다리 자세는 뭐 자신한테 맞는 것을 하면 좋아요. 무엇보다도 다리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 삼각대처럼 이렇게 삼각대가 되게 안전하잖아요. 이 카메라들도 지금 삼각대로 다 서 있거든요. 그런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삼각대는 바로 양 무릎 그리고 엉덩이 이 세 가지가 그 땅에 닿으면 되게 안전하거든요.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오래 조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 자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척추 하나,
그리고 수인 둘, 그리고 입 또 혀. 입은 살짝 벌려셔도 괜찮거든요. 입을 이렇게 편안하게 담으셔도 괜찮고 살짝 벌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혀, 그리고 혀를 안에 이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말했죠. 그 다음에 어깨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말했고, 하나가 빠졌네요. 그게 뭘까요? 턱. 이제 7가지 다 말했네요. 그래서 이게 칠지잡업이에요. 그래서 미로자나 그 칠지잡업, 영어로 하면 Seven Point Posture of Vairochana.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7가지 자세를 배웠으니까 이제 좌선을 할 때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저스트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세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면 움직여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뭐 자세는 2번째죠. 알아차림 다음으로. 그래서 이 자세는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칠지잡업을 조금 배운 것을 이제 실천을 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제 뭐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침대 위에나 아니면 호텔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정 피곤할 때는 누워서 해도 되거든요. 누워서 하면 조금 잠이 와서 뭐랄까 이제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너무 자세에 대한 그 집착을 하지 말라고, 어떤 자세도 괜찮다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래요. 오늘 칠지잡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